자, 이제 선거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선거판 이야기 재밌는 게 많아서 싹 가져와 봤습니다. 홍준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대구에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나 유시민이다. 나와 경쟁할 거다 이렇게. 일단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홍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거죠. 일단은 이낙연 총리를 이제 스킵하기 작전.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니까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아까도 그런 얘기지. 김종인이 저렇게 튀는 이유, 유승민이 지금 미통당 그 유세 대열에 합류한 이유, 다 그 똑같잖아요. 안철수가 저러는 이유가 다 황교안 이후에 지금 미통당을 접수하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도 자기도 한 숟갈 뜨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들은 다들 뭐 줄기세포 치료 받고 뭐 200년을 살 거라고 예약이 돼 있는 건가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미래를 예약하는 건지 모르겠네. 준표 형은 많이 제가 응원을 했는데 이제 무소속으로 좀 출마를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했지만 말은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재명 지사하고 준표 형은 상대가 안 돼요. 수준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뭐 정치 안 하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정치합시다나 아니면 예전에 썰전 뭐 이런 데서 항상 패배하셨잖아요. 이길 수 없잖아. 지금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고. 그리고 홍준표 씨는 이번 선거 마지막으로 정치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또 갑자기 왜 대구에서 권토 중례합니까? 권토 중례하려면 호남으로 오세요. 광주에서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대선 후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기들 텃밭에 가갖고 거기서 권토 중례해서 다시 복당하겠다. 복당 받아주지도 않고요. 이상한 소리 그만. 나 대선 주자야 말하고 싶은 거고요. 내가 지금 비록 무소속이어도 어차피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갈 건데 약체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 찍지 마시고 저 대선 후보인 저를 밀어주세요 했는데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대구에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번 더 하려고 온 건 맞잖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서 간 거 맞잖아요. 그렇잖아. 솔직하게 합시다. 그 여론조사 또 나왔네요. TBC와 매일신문. 여기 TBC는 지역 민방일 거예요. 아마 대구 방송 말할 텐데 TBC와 매일신문이 주식회사 소셜 데이터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8일 대구광역시 수성 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유선 30.9% 너무 많다. 무선 69.1% 비율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홍준표 33.5,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 32.9, 새나라에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 25.7. 이상식 되겠는데요? 그렇죠. 유선이 너무 많아. 유선 비율 조정하고 나면 이상식 후보하고 나머지 두 명하고 비슷한 선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 대구시에서도 지원금 먼저 선지급되고 각 지자체에서 경기도나 경남에서 지금 그 재난지원금 선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상식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지금 사실 이 세 명 중에서는 가장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정작 본인이 수성을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막 하는 것에서 지금 굉장히 뽕이 차 있다.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지금 이 여론조사 외에도 돌려봤을 때 본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이현주 후보가 내가 마치 오세훈이나 나경원급처럼 체급을 올리는 것처럼 본인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상식 후보가 씩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선 30%가 뭐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죠. 전 여론조사를 무선으로 해야 돼요. 무선으로. 지금 그 휴대전화 보급률이 지금 100%가 넘는 나라에서 유선이 무슨 말입니까? 150%쯤 돼. 네. 그 자기 부인 몰래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뉴스 보려고? 뉴스 보려고. 그렇지. 중요하지. 새날 보려고. 자, 어쨌건 저는 이런 싸움이 의외의 결과가 나와요. 나중에 선거 막상 까보고 나면은 이상식 후보 지지하시는 대구 수성을에 계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수성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성갑은 얼마 전 여론조사는 김부겸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김부겸 41.3, 주호영 38.3, 그리고 아까 말한 그 TBC하고 매일신문이 하는 그 수성을 여론조사랑 똑같은 매일신문과 TBC 여론조사는 김부겸 39.2, 주호영 49.4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이에요. 요거 말하면 갤럽 방식이죠. 직접 상담원이 물어보는 거고요. 매일신문과 TBC는 자동 응답 ARS가 물어보는 그 방식 차이입니다. 그래서 근데 동아일보가 한 그 전화 면접 방식의 무선 비율이 94%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그 이상식 후보 나오는 홍준표의 수성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매일신문하고 TBC는 유선 비중이 30%예요. 어느 게 더 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수성갑을 예를 들어서 지금 동아일보 방식으로 그 수성을 이상식 후보 홍준표 나오는 이 지역을 했다 그러면 이상식 1이 달릴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 유선이 30%는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동아일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 무선이 94%라고. 이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을 거고요. 저번에 20대 때 새누리당이 뭐 180석 이상 할 거라고 했던 바로 그 여론조사의 맹점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선이 네. 그 무선으로 사실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집전화. 집전화로만 했었다고. 집전화로만. 근데 유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완전히 폭망할 정도로 욕을 예. 바가지로 쳐먹었다고. 예.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안심번호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는 놈들이 사실상 유선을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됐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맞춰서 그렇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이 정도 표본으로 조사를 해달라라고 의뢰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금액을 제시하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 전화가 분명히 싸거든요. 왜 무선 방식으로 안 하느냐 하면 그 가상번호를 받는 게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를 받는 것 자체가 비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뻔한 속셈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구미을이나 수성을처럼 실제로는 여론이 밑바닥 민심이 되게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생각해봐봐. 여론조사 하나가 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무선 90% 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구미을에 또는 수성을에 이상식이나 김영건 의원이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오거나 박빙으로 나오면 관심 지역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갑니다. 그런 경우는 이겨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 김부겸이 지고 있고 이상식이 지고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오게 되면 그쪽에 숨어 있는 진짜로 민주당 찍고 싶은 젊은 층이나 샤이 진보가 투표장에 안 나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나 언론사의 장난질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어찌됐건 어느 지역이건 우리 지역 후보가 샤이 진보, 그러니까 숨어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 못하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서는 어쨌든 간에 투표장으로 대거 나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뭐 역전 비슷한 사실 역전이 아니지. 원래 민심은 그게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 투표장에서의 소위 말하면 이변이라면 이변이나 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대구 지역에 이상식, 김부겸 후보님들 채널을 제가 종종 가서 이렇게 이상식 후보님 채널에 가서 이제 종종 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민주당의 방향성하고 뭔가 좀 결이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우리 편 마냥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적진에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널 가갖고 이렇게 댓글 하나 다시면요. 이상식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직접 댓글 또 달아주십니다. 이름 불러주면서 가셔서 이렇게 응원도 좀 해주시고 남겨주시면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 내셨어요? 네. 자, 자 어쨌건 지금 우리 이런 여론조사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PK가 어떻고 민심 바닥 민심 나쁘다고 말하는 분들은요 제발 부탁드리지만 하지 마세요. 바닥 민심 나쁘다고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희한한 분들이죠. 걱정도 사서팔자라고 예를 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미 시장이 민주당 된 것은 사실상 기적이 아니고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무슨 선거 때만 되면은 PK 분위기 나빠요, TK 분위기 나빠요. 우리 뭐 어쩌라는 거예요. 사장님 나빠요. 분위기가 나쁘다고 우리가 그걸 전달하면서 희망을 주지 않는 방송이 되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동을 하는 거야. 당신들이 투표장만 나가면 이겨.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나라에서 뭐 하나 굉장히 있어 보이는 트렌드가 하나 생기면 다 따라하거든요. 대세에 따라갑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대세거든요. 그 몰아가면은 사람들 다 좋아해서 달고나 커피 하나씩 다 빨고 다니는 것처럼 민주당 하나씩 다 빨고 다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기 동료 차원에서 이건 가능성 있네,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꼭 방송마다 돌아다니면서 PK, TK 밑바닥 미신 나빠요, 지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갖고 선거에 못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선거에 못 이길 이야기를 왜 돌아다니면서 바닥 미신이 나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봐. 근데 그 TK 뭐 PK 바닥 민심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연령대가 40대 이상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견을 정치적인 의견을 듣는 연령대 자체가 대부분 50대 후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TK PK에서 60대라고 하면 이제 김영삼 3당 통합 때 지지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었던 당에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토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진 의견을 그 동네의 기본적인 정서라고 자기들이 퍼뜨려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그건 지금 현재 자라나는 세대, 그러니까 30대, 40대 초반, 그러니까 정치의 주축, 경제의 주축이 되는 세대들이 하는 생각하고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눈치 때문에 명시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닥 민심이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항상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에서 내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이제 딱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시점은 맞아요. 왜냐하면 거의 2년 3년 가까이 미래통합당이 저지를 해놨잖아요. 그 원래 그 지역에 그런 국회의원들 많은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가 못하네, 경제가 폭망했네라는 계속 해놨기 때문에 부끄럼 없이 말하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선거 전략은 선거 때 나올 지지율을 미리 갖다 쓰는 효과가 있다고요. 우리 기억들 한번 해보세요. 민주당이 죽을 쓰고 있을 때, 박근혜 정권 막 초창기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해서 해왔습니까? 민주당 좀 싸워라.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처럼 문재인 정부 막 발목 잡기 하듯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을 하고 만약에 미래 비전도 없이 무슨 복지 정책 아젠다 하나 없이 계속 끌어오면요, 민주당 찍는 사람들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미래통합당 같은 방식으로 자기 지역에 조금 정치적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욕하게는 만들지라도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미래통합당 찍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나오면은 막 명함 찢어버리고 침 뱉어버리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여론이 지역 민심 나빠요로 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 30%씩 섞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 누가 이기고 있더라, 뭐 주호영이 뭐 김부겸 이기고 있더라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유선 92%가 훨씬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선 전화, 집 전화를 30%나 섞었으면 주호영이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1% 차이로 근소하게 이기는 건 또 무슨 쪽팔리는 거예요, 또 그건 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집단 착각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돼요. 싸움도 선빵이 먼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이런 조사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광주 사람들은 대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한 90%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대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90%좀 싫어하겠죠라고 했지만 실제로 당신은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를 해보니까 상대방을 싫어하는 쪽은 약 4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집단 착각
상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는 민주당 좋아한다,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자꾸 더 자극적인 것들이 보였던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외신이 우리 민주당 캠프에 지금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치, 캠프 그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되고 권영진 비판하시고 이렇게 하면 분위기 예. 확실히 쇄신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끔씩 그게 뭐 내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방송 열심히 선동하고 있는데 우리 선동인 거 안다니까. 100% 맞지는 않겠지만 나는 흐름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와가지고 우리 지역 민심 나빠요. 어느 지역 우리가 지고 있어요. 부정적 에너지 내지 마시고 으쌰으쌰해서 가봅시다. 단 무조건 내가 투표하면 이긴다. 이 자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홍준표 분명히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이상식 후보 전 당선 가능성 가장 높아진 거라고 봐요. 어디 유선을 30%나 섞어가지고 그것도 500명한테 물어보. 장난질을 많이. 장난하고 있어 지금. 그 가운데서도 나름 3분할 하고 있잖아요. 미래통합당 후보, 홍준표 민주당 후보인데 아마 대부분의 심리는 그럴 거예요. 홍준표 니 왜 왔나? 꺼지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넌 무소속이니까 꺼지라. 아 그래도 홍준표가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대구 고향이라는데 찍어줘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니야 민주당에 저렇게 훌륭한 후보 이 홍준표나 그 여성 후보 있죠.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여성 후보에 이인선? 비하면 이상식 후보는 거의 내가 보기에 천재급이잖아. 사람 자체의 어떤 그 품질로만 봐도 그렇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 나는 이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또 수성 가불이 그렇게 쌍끌이로 가면 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자 힘들내시자고요. 우리 방송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 민심 나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민주당이 가서 고기 드세요, 고기. 갈비찜 드세요. 민주당이 가서 하시고 우리는 민주당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네. 우리를 위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민주당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지역 민심 나빠요는 민주당이나 청와대 가서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야기하지 마. 꼴 보기 싫으니까. 자, 그 이야기